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규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효자리대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기 먼저 보시죠. 보기 1번. 안전관리자 신규 교육 시간 몇 시간일까요? 네, 34시간 이상입니다. 자, 2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보수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다? 6시간 이상입니다. 3번.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 교육 시간은 매 반기 6시간 이상. 4번. 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정기 교육 시간은 매 반기 6시간 이상. 5번. 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정기 교육 시간은 매 반기 12시간 이상이죠. 자, 6번.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의 시간은 몇 시간이다? 8시간이죠. 7번.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이죠. 8번.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있는 사람의 정기 교육 시간은 연간 몇 시간이다? 16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요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요 내용에 대해서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표기해 두었으니까 그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고 신뢰도를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그 단 그림 안의 숫자는 해당 부품의 신뢰도이다라고 나왔는데, 자, 답 한번 보시죠. 해당 문제의 신뢰도는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일러의 방호장치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1번.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뭐뭐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는 압력 방출 장치입니다. 자, 2번. 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사용 압력과 사용 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뭐뭐를 부착하여야 한답니다. 이거 답안은 뭐죠? 보시죠. 압력 제한 스위치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서술형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봐놓으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할게. 작업형에도 출제됩니다. 작업형에도. 그래서 잘 외워놓으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리프트 및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 조치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자, 답안은 1번.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번.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번. B. 눈,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죠. 자,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나왔네요. 자, 답안 보시죠. 일단 해당 답안의 암기법 먼저 적어드릴게요. 암기법. 작건 콘작입니다. 작건 콘작. 그래서 앞글자 따서 작건 콘작입니다. 자, 보시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번.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 선회에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또 3번.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부음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번. 작업 중에 집안의 치마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 지지 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4가지의 답안을 작성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카 내용과 콘크리트 타설 장비 내용에 대해서 약간 이어지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역시나 책에 집필되어 있으니 그 문제를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설명에 맞는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자, 제가 안전보고 표지 문제는 답안을 적어놓지 않습니다. 왜?
결국엔 다 외워야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 내용대로 신기반기 나눔 CBT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다운받으십시오. 그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가입만 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적으시면서 전체 다 암기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버전이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꼭 다 암기하도록 하는 게 주의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반드시 파열판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세 가지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파열판 문제는 항상 반구분 문제가 있고 그 정정된 문제, 그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문제 역시나 책에 집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2번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번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렇게 해서 암기법은 반급운입니다. 반급운. 암기법 밑에 한번 보시죠. 반급운을 외우시고 그리고 이 말고도 파열판에 관련된 문제 여러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를 책에다 집필해 뒀으니까 그 문제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주의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심의 의결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났습니다. 자, 이거 답 안 보시기 전에 제가 하나 코멘트 달아드릴게요. 자, 필수 암기 법령은 8가지가 존재합니다. 8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필수 암기 법령 여러분들 평소에 계속 암기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번 얘기해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얘기해보고 계속 8가지는 꼭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왜? 이 8가지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수 암기 법령 파트는 꼭 시험 문제 출제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답 한번 보실게요. 자, 1번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번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번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자, 여기서 암기법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암기법. 산안근근입니다. 산안근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사항 4가지. 심의의결사항 4가지 말고도 또 똑같이 산안근근으로 통하는 법령도 있습니다. 그 법령은 책에 집필해 두었으니까 책을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즉 활선작업 시의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이라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보실게요. 자, 1번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뭐뭐를 착용시키건 나왔습니다. 자, 이거의 답안은 절연용 보호구입니다. 자, 2번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뭐뭐를 설치할 것. 자, 이거 답안은 절연용 방어구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1, 2번 답안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호구라고 했죠. 보호구는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어구라고 했죠. 방어구는 시설물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르게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보호군지 방어군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인데 일단은 헷갈릴 때는 보호구는 뭐다? 근로자다. 방어구는 뭐다? 시설물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방어구에 대해서 조금 뭐 근로자가 입는 방어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단순하게 보호구는 근로자, 방어구는 시설물 이렇게 정리하시면 조금 더 개념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3번 보시죠. 3번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정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는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 50kV 이하인 경우에는 몇 cm 이내도 땡땡 cm 이내 이건 뭐다? 답을 보시죠. 300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몇 kV당 몇 cm를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것. 답 보시죠.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거.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 문제도 작업형 출제가 되는 문제다. 작업형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실게요. 1번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 2번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몇 명? 2인 이상 발생한 재. 3번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몇 명? 10인 이상 발생한 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암기법 역시나 재미난 암기법이 있습니다. 자, 알려드리면
4, 1, 요, 2, 동 10입니다. 왜? 숫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4, 1, 요, 2, 동 10. 이렇게 해서, 그래서 책에도 지필해 두었는데, 써야드린다면 4, 1, 요, 2, 동 10.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교량 작업 시 작성해야 하는 작업 계획서의 내용을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답안. 자, 1번. 교량 작업 시 했죠. 1번. 작업 방법 및 순서가 중요하겠고요. 자, 2번. 작업 지휘자의 배치 계획이 중요하겠고요. 자, 3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 방법이고요. 자, 4번.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1, 2, 3번을 왜 이렇게 구성을 하였냐면, 여러분들은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하고 짧은 답안 위주로 먼저 가시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작작사부라는 암기법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암기법대로 정리하시면 되고, 나머지 5번, 6번도 보시죠. 자, 5번.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6번.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 구조물 등의 설치, 사용, 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입니다. 보통 4가지를 외워주면 역시나 추가적으로 하나에서 2개 정도 추가적으로 외우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목재 가공용 둥근톱의 톱 두께가 0.8mm인 경우 분할날의 두께를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설 보시죠. 자, 분할날의 두께는 톱 두께 1.1배 이상이면 처진폭보다 작을 것입니다. 분할날의 두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설명해 드린다면, 자, 보시죠. T1은 톱 두께고 T2는 분할날의 두께입니다. 그 B는 처진폭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B는 T2보다 커야 하는 거고요. 자, T2는 T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분할날의 두께가 톱 두께보다 크거나 아니면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날의 두께를 잘 정리하셔야 하고요. 자, 여기서 분할날의 두께는 톱 두께 1.1배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1 곱하기 나와 있죠? 0.8mm라고 했기 때문에 0.8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답안은 0.88mm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다. 혹시라도 시험을 치러 가셨을 때 일단은 우리가 외울 때는 밀리미터 이상을 외워놓고, 뭐 이게 단위가 표기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단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을 때는 0.88만 쓰시면 안 됩니다. 몇 번 말하지만 단위의 중요성. 단위는 밀리미터 이상이다라는 거 꼭 암기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의한 작업장에 적합한 조도의 기준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보기. 1번 초정밀 작업, 2번 정밀 작업, 3번 보통 작업, 4번 기타 작업입니다. 자, 초정밀 작업은 무엇이다? 750럭스 이상이고요. 또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그리고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 기타 작업은 75럭스 이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역시나 단위죠. LUX 이상. 물론 LX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X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풀 버전 LUX라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고 750럭스 이상, 300럭스 이상, 150럭스 이상, 75럭스 이상 정확한 걸로 외워놓고 안전빵으로 가는 답안은 꼭 암기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년도부터는 조금 더 이제 해설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제 답안을 가려놨다가 답안을 다시 이제 튀어나오게 하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일 듯 합니다. 저는 신기방위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효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기방위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리더이자 한효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안전인증보호구에 안전인증 표시의 표시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답을 보시죠. 자, 1번 제조자명, 2번 안전인증번호, 3번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4번 모델명 또는 형식, 5번 규격 또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암기법이 있는데요. 제안 제목 Q입니다. 제안 제목 Q. 제목 Q인데 가로 열고 Q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안 제목 Q 이렇게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2가지 작성하시오.
단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회 합의하여 지명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바로 보실게요. 자, 근로자위원 먼저 보시죠. 1번 관계수급인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2번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대표하여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번 공사 금액이 20억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입니다. 자, 넘어가시죠. 사용자 위원 1번 관계수급인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똑같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자, 2번 안전관리자 1명, 3번 보건관리자 1명. 단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입니다.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은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것도 역시나 교재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4번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업장 근로자 1명의 사업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구별해놨기 때문에 이 차이를 구별하셔서 잘 암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FT도를 작성하시오. 단 램프가 켜지지 않는 것을 정상 사용을 하고 기본 사상을 SW1 오프, SW2 오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을 보시죠. 역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제외되었습니다. FT도. 자, 별도의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자주 봤던 문제죠. 자, 보시죠. 자, 1번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번 양중기형 가부화 방지장치. 역시나 3, 4, 5가 나오죠. 3, 4, 5는 제가 묶어서 외우라고 했죠.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가 동일하죠. 그리고 마지막 5번 압력용기 압력 방출용 파열판입니다. 그래서 3, 4, 5번을 묶어서 외우시고 구별해 놓으시면은 3가지의 답안은 제가 가져갈 수 있다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누차 말씀드렸었어요. 그 외적으로 절연용 방어구 및 할선 작업용 기구, 전기 기계기구 및 부품,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9번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작년 S기업의 근로자는, S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이 생각날 수 있겠죠. 자, S기업의 근로자는 100명이 작업하면서 1일 8시간, 연 300일 근무 중 사망이 1명, 14급 2명, 휴업 일수가 37일이 발생되었다. 이 기업의 강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강도율의 식을 봐야겠네요. 자, 답 보시죠. 자,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 수분의 총 요양 근로손실 일수 곱하기 10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식을 대입해 보시죠. 자, 연 근로시간 수. 자, 일단 먼저 100. 100명이라겠죠? 그럼 100이 되는 거고요. 8시간이겠죠? 8이 되는 거죠. 100 곱하기 8. 그리고 연 300이 근무라고 했죠? 곱하기 30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총 요양 근로손실 일수는 일단 아래 표를 보셔야 합니다. 아래 표. 참고표를 보시면 사망 신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사망 1, 2,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쭉 해서 14급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손실일수는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 보시죠. 일단 사망 1명, 7,500이 되거든요. 7,500 더하기, 여기서 14급 2명이라겠죠. 자, 14급은 51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50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왜? 2명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럼 더하기, 휴업일수 37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럼 37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37 곱하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년이 365일이죠. 365분에 300일 근무했으니까는 37 곱하기 365분에 30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31.79 하면서 쭉쭉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둘째 자리까지 표현했기 때문에 31.79라는 답안이 나온 거고요. 저 근로손실일수를 구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 곱하기 365분의 300 그리고 실제 근로일수나 실제 근로일수를 적어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로손실일수에서 조금 더 변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계속 이제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계산식을 보고 계산 과정을 보시면 따라가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된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에 들어가기 전 해당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당연한 거겠죠. 전로를 차단하는 절차를 보기에 골라 순서대로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바로 보시죠. 일단은 답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자, 1번 전기, 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을 확인할 것. 2번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당연하겠죠. 3번 차단 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 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번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 전압 또는 전기 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 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 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번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번 전기 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는 접촉 유도 또는 예비 동력원의 역손정 등으로 전압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시험에서는 이제 순서대로 보기에서 이제 골라서 푸는 문제였습니다만은 일단 답안의 전체를 저희가 일단 써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의 차이를 충분히 구별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예전에 나왔던 문제 똑같이 나왔네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가로 안에 적합한 교육 시간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을 바로 보실게요. 보기를 보시면서 1번 안전관리자 신규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다? 34시간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안전보건 책임자 보수 교육 시간은 몇 시간? 6시간 이상이고요. 그리고 3번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 교육 시간은 매 반기 6시간 이상이 되는 거고요. 4번 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정기 교육 시간, 즉 판매직이죠. 매 반기 몇 시간? 6시간 이상입니다. 자, 5번 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정기 교육 시간, 판매직을 제외한 겁니다. 매 반기 몇 시간이다? 12시간이 되는 거고요. 자, 6번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의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다? 8시간이 되는 거고요. 자, 7번.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다? 2시간입니다. 2시간 이상. 자, 8번.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다?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문제에 대한 표를 교재에 지필해 두었으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롤러기의 방호장치인 급정지장치 관련하여 작성을 하라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답 바로 보실게요. 이때 해당 표를 외우셔야 돼요. 자,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종류는요. 손으로 조작하는 거, 복부로 조작하는 거, 무릎으로 조작하는 거 3가지가 있고요. 그 위치는 밑면으로부터 몇 미터? 1.8m 이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복부는 밑면으로부터 몇 미터? 0.8m 이상 1.1m 이내가 되는 겁니다. 1.8m 이내, 1.1m 이내. 잘 외우셔야 돼요. 그 무릎으로 조작하는 것, 이거는 0.4m 이상 0.6m 이내. 또는 밑면으로부터 0.6m 이내인데, 요 문제에 좀 이 무릎으로 조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안의 차이는 역시나 교재에 자세하게 집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이상, 이내.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과 이내.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실컷 공부해놓고 이내라고 쓰고 이상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진짜 글자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틀렸다고 되는 거예요. 이 차이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조건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문제는 작업형에도 출제가 됩니다. 자, 1번.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 몇 퍼센트? 5%를 초과한 거 중요하죠. 자,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이 몇 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입니다. 혹시 10%를 초과라고 쓰신다면 틀린 답안이 되는 겁니다. 2번은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이라고 작성해야 합니다. 또 3번 역시나 이건 약간 상식적인 면이죠.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병효된 것. 당연히 그런 걸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역시나 예전에 나왔던 개선 문제가 동일하게 나왔네요. 자, 작업장 주변 기계 및
벽의 반사율은 80%, 작업장의 안전표지판의 반사율은 20%, 기계 및 벽과 안전표지판의 대비를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해당 공식과 문제풀이를 보시죠. 자, 대비는 배경 반사율 분의 배경 반사율 마이너스 표적 물체 반사율입니다. 곱하기 100인데 100이 빠졌네요. 여기서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러면 배경 반사율은 제가 앞전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작업장의 안전표지판과 작업장 주변 기계, 그러니까 크게 생각해줘. 배경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의 안전표지판이 아닌 작업장 주변 기계, 벽이 크게 생각하면 이게 배경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식이 80 마이너스 표적 물체, 작업장의 안전표지판, 이게 표적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 75%가 나옵니다. 혹시라도 단위가 안 써져 있으면 75%라고 꼭 답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75만 쓰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의한 작업장에 적합한 조도의 기준을 작성하시죠. 이 문제 참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보시죠. 자, 초정밀 작업 몇이죠? 750럭스 이상. 자, 2번 정밀 작업 300럭스 이상. 3번 보통 작업 150럭스 이상. 또 기타 작업 75럭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거 앞전 강의에 설명해 드렸는데 럭스 이상이라는 부분은 항상 강조해 드립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한 게 L 대문자 꼭 확인하셔가지고 UX X는 소문자. 그렇기 때문에 750럭스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놓으시면 될 거고, 뭐 LX 쓰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상관은 없거든요. 다만 우리는 답을 외울 때 정확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변수를 만들지 않는 답, 변수 확실하게 답이라고 만든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변수를 만드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750럭스 이상, LUX 이상 이 부분을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서 잘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세 가지를 작성하시죠. 1번.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번.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번.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몇 명?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제가 몇 번 알려드렸던 암기법 있죠. 그 암기법을 보시면서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기압축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역시나 작업형도 출제가 됩니다. 작업형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자, 답 보시죠. 자, 1번 윤활유의 상태, 2번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3번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4번 공기 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5번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6번 언로드 밸브의 기능입니다. 그 암기법은 재미난 암기법 있죠. 저희가 만들었는데 윤회, 야, 공, 드 라고 하면 되겠죠. 어는 언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야 공들어, 윤회야 공들어라는 암기법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윤회야 공들어. 자, 이것으로 오늘 22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혜미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혜미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답 한번 보실게요. 자, 1번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자, 2번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자, 3번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그리고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번 그 밖에 작업 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서 정하는 사업장,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상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에 관련해서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시죠. 자, 과 정상 동작 표시 등은 무슨 색이다? 녹색이겠죠. 우리가 보통 파란불에 녹색불에 가잖아요. 자, 녹색. 위험 표시 등은 뭐다? 적색이겠죠. 적색 혹은 붉은색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자, 2번 슬라이드 방주 정전 또는 방호장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자, 다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 부품의 고장, 전원, 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전원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라 1행정 1정지 기국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누른 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작동시킬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양쪽 버튼의 작동 시간의 차이는 최대 몇 초다? 0.5초입니다. 0.5초. 0.5초 이내일 때 프레스가 동작되도록 해야 한다. 1행정마다 누른 버튼에서 양손을 떼지 않으면 다음 작업의 동작을 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4. 램의 하행 정중 버튼에서 손을 떼시 정지하는 구조여야 한다. 마지막 누른 버튼의 상호간 내측거리는 몇 미리 이상해야 한다? 300mm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호장치 안전인증곳이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양수 조작식 말고도 다른 내용도 있거든요. 그 내용 역시나 책에 집필되어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위험 예지 훈련 4라운드를 작성하시오. 바로 답안을 보실게요.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별다른 코멘트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하이니의 사고 빈도 법칙 1대 29대 300의 법칙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실게요. 1. 중상 또는 사망이죠. 그리고 29. 경상해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마지막 300. 무상해 사고, 즉 무사고를 표현하는 겁니다. 무사고. 그래서 1대 29대 300은 여러분들 필기 때도 많이 봤던 내용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일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의 직무 4가지를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필수 암기법령 파트에 나오는 문제네요. 필수 암기법령. 자, 답 바로 보실게요. 자, 일단 암기법 안위사업이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자,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3.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위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좀 나을 듯 합니다. 보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필수 암기법령 파트에 있는 내용이니까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인간이 기계를 조종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인간-기계 체계에서 인간-기계 통합체계 신뢰도가 0.7 이상해야 한다. 인간의 신뢰도가 0.8일 때 기계의 신뢰도는 얼마 이상해야 하는가? 자, 답 한번 보실게요. 역시나 제외가 된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다음의 시스템 분석 기법 중에 인간 과오 분석 가능 도구를 4가지 골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답안 바로 보실게요.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외된 게 되게 좋은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폭갱 현상에서 폭갱 유도거리 DID가 짧아지는 조건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바로 보실게요. 자, 1번. 압력이 높을수록. 2번. 관 지름이 작을수록. 3번. 점화원의 에너지가 클수록. 4번. 관 속에 방해물이 있을 때. 5번.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3가지를 작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 3개를 먼저 외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교류학구 영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작성하시오. 이거 참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고, 자, 암기법 바로 써드릴게요. 암기법. 선축은이죠, 선축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보전성이죠.
도전성. 자, 읽어볼게요. 1번,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번,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수변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라고 작성하시면 될 듯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암기법은 선추근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보구 안전 인증 고시상 다음 방진 마스크에 해당하는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림 보시죠. 자, 첫 번째 그림 뭘까요? 자, 답안 보실게요. 격리식 전면형입니다. 격리식 전면형. 자, 2번. 또 문제를 보시죠. 2번의 그림을 보시면은 또 희한하게 생겼죠. 자, 답안을 보실게요. 답안을 보신다면 격리식 반면형입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또 이것도 처음 보는 겁니다. 좀 직결식 같네요. 왜?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답안은 직결식 전면형입니다. 또 4번. 역시 이것도 보면은 약간 느낌이 직결식 같네요. 그러면 뭘까요? 답안은 직결식 반면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격리식이죠.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과제가 하나 더 투과되어 있는 거예요. 전면, 요 격리식이라는 차이는. 이것도 보시면 역시나 여과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격리가 되는 거고요. 직결하는 거 바로, 여과제가 없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직결이 되는 거고요. 역시도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직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였고, 자, 추가로 5번째 그림, 제가 참고표 왼쪽 하단에 그려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안면부 여과식. 소위 말해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마스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진 마스크. 저도 역시나 현장에서도 이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를 자주 분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가장 간단하게 착용할 수 있고 빠르게 이제 바꿀 수 있게 마스크라는 거는 결국에는 약간 일회성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갈아엎을 수 있는 제품을 쓰기 때문에 보통 현장에서는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를 자주 사용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다 바로 보실게요. 자, 1번.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번.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번.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가정. 그리고 4번. 재해 재발 방지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간단한 내용인 것 같은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재해 발생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먼저 암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이거를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외울 수 있는 꿀팁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터널 공사 등의 건설 작업을 할 때 인화성 가스가 발생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당연한 거겠죠. 자동 경보 장치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일단 암기법 써드릴게요. 암기법. 개검경입니다. 개검경. 뭐 어떻게 보면 개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개검경. 개를 검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도가 편할 것 같아요. 개를 검거했다. 좀 웃긴 암기법이긴 한데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답 보시죠. 1번 계기의 이상 유무, 2번 검지부의 이상 유무, 3번 경보장치의 작동 상태입니다. 이렇게 3가지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검경으로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방호장치 자율안전 확인 기준 중 교류아크 용접기 자동 전격 방지기에 관한 내용이다. 설명에 적합한 용어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보시죠. 1번. 뭐뭐란 용접기의 주 회로, 변압기의 경우는 1차 회로 또는 2차 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 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 측의 무부하 전압을 25V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거는 뭐다? 답안 보시기로 자동 전격 방지기입니다. 2번 뭐뭐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 방지기의 주 접점이 폐로될 때, 폐로 닫힌 때란 말이죠. 폐로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 시간은 뭘까요? 자, 답안 보시죠. 시동 시간입니다. 시동 시간. 3번 상반되는 내용이겠네요.
용접봉 홀더의 용접기 출력치의 무분화 전압이 발생한 후 주 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건 무슨 시간? 지동 시간입니다. 지동 시간. 4번 뭐뭐란 전격 전원 전압. 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치에 취하는 경우는 무부하 전압이 하한값을 포함한다 있어서 전격 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 회로의 시동 감도를 말하고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4번의 답안은 표준 시동 감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 뭐뭐란 전격 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 측 용접봉 홀드와 피용접물 사이에 생기는 정상시 무부하 전압을 말한다. 이거 답안이 나왔네요. 이건 뭐다? 무부하 전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2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22년 3회차는 지금 출제 기준에 제외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시기가 편할 듯합니다.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유자 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